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동기와 초기철기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 도구, 신앙이라는 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청동기 시대의 경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면요. 바로 벼농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벼농사의 시작이 청동기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이 옆에 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벼농사를 지으면 무엇이 수확되죠? 그래서 쌀이 수확되죠. 그래서 그 쌀로 이제 밥을 해 먹게 되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밥 먹는 거랑 빵 먹는 거랑 뭐가 더 배불러요? 그쵸? 밥 먹는 게 더 배부르죠. 그러면 밥 먹는 거랑 면 먹는 거랑 뭐가 더 배불러요? 밥 먹는 게 더 배부르죠. 그러니까 밥은 쌀로 만들고 그리고 면이나 빵은 밀가루로 만들죠. 쌀과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인구 부양력 차이가 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먹으면 잘 안 굶어 죽어요. 그래서 쌀을 재배하는 지역에 인구가 많은 것도 쌀이 인구 부양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짓게 되면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게 돼요.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생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일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힘을 키워서 다른 부족을 점령하는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로 남는 잉여 생산물을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사유 재산의 개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누구는 일도 안 하는데 먹을 걸 가져요. 그리고 누구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들보다 조금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 밑에 사람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무엇이 발생한 거냐면 그냥 계급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무엇도 출현하게 되냐면 국가도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바로 뭐냐면 계급 발생입니다. 그 계급 발생의 증거가 있어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 바로 뭐냐면 바로 고인돌이죠. 고인돌 같은 경우는 그 덮개돌의 무게가 어마어마한데요. 교과서에서 지배자의 무덤, 아니 종교적인 의미,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급이 분화되었구나, 계급이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급 발생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심화된 형태인 국가가 출현했던 시기도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도구를 보면 되겠죠? 청동기니까 당연히 청동을 사용했겠네요. 대표적인 청동 도구, 비파 모양의 동검,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사를 졌으니까 농기구가 있겠죠. 자, 여기 깜짝 퀴즈입니다. 농기구 퀴즈인데요. 여러분 바로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구석기 시대 농기구 뭘로 만들었어요? 대답 안 하는 친구가 있네.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석기 시대 농기구 뭘로 만들었어요? 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농사 언제 시작됐어? 농사는 바로 신석기 때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구석기 때는 농기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낚시였고요.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낸 거죠. 두 번째 쉽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농기구 뭘로 만들었나요? 그렇죠. 돌이나 나무 이런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퀴즈 빨리 대답해야 돼요. 청동기 시대 농기구 뭘로 만들었을까? 그러게 손든 학생 뭐라고요? 청동. 청동기니까 청동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의 청동은요 지배층의 상징이야. 굉장히 비싸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소유하고만 있어도 뭔가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의미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열심히 집에 가고 있었어. 근데 밖에가 너무 눈부신 거야. 이거 뭐지?
딱 봤더니 밖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다이아몬드로 된 삽으로 막 땅을 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다이아몬드로 된 호미로 막 이렇게 캐고 있어요. 안 어울리잖아. 그치?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 지배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질이 조금 무른 편이었기 때문에 농기구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농기구 뭘로 만들었을까? 맞아요. 이때도 역시 돌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구가 뭐가 있었냐면 반달 모양의 돌칼인 반달 돌칼이 있었어요. 자, 반달 돌칼 이런 것들. 그래서 반달 돌칼 사진이나 이런 건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청동기 시대에는 천손사상,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천손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자손이라는 의미고요. 선민이라고 하는 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요? 자, 우리 청동기 시대에 뭐가 시작됐다 그랬죠? 뭐가 발생했어? 그렇죠. 계급이 발생했잖아. 계급이라고 하는 건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돼. 그냥 그렇게 타고나도록 태어난 거야. 그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 그때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때 근거로 사용됐던 게 바로 천손사상 이런 것들입니다. 옆에 부족을 막 점령했어요. 야, 너희 이제 우리 말 들어야 돼. 막 무릎 꿇려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왜 니네 말을 듣냐? 라고 할 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나는 하늘에서 왔어. 지금은 두 날개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 지금 너희를 널리 이롭게 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단다. 그럼 얘네들이 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때 이제 뭘 꺼내는 거예요? 지배층의 상징.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이런 것들을 꺼내는 거야. 청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막 박물관에서 보면 뭔가 되게 썩은 것 같아요. 뭔가 새 거매요. 뭐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런데 청동은 딱 만들고 잘 깨끗하게 닦으면 거울 같아요. 바짝바짝바짝 빛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하늘에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반사되면서 내가 손을 가는 대로 빛이 움직일 거잖아. 그러니까 빛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디서 왔을 것 같아? 하늘에서 왔겠죠. 그래서 천손, 하늘의 자손이구나. 쟤네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청동기 시대의 신앙입니다. 네, 이제 초기철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 표가 좀 이상해요. 표에 구멍이 뚫렸어요. 여기 점선이 있네요. 선생님 잘못 그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청동기와 초기철기는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철기에 다른 말이 있어요. 바로 후기청동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뭔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섞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해요. 지금 변동사 앉아요? 지금도 짓잖아. 그러니까 변동사도 쭉 이어져서 진행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급 발생, 국가 출현 이런 것들도 더욱더 심화된 형태로 그리고 더욱더 많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가 도입됐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아까 그 청동 같은 경우는 귀해가지고 농기구로 사용을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철은 안 귀했나요? 철도 물론 귀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조금 더 흔하고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됐기 때문에 이때 사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제 무기 그리고 철제 농기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력이 급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도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도구들이 있었냐면요. 우리 초기철기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래요. 바로 후기청동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청동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세형동검이 이제 발견되게 되는데요. 세형동검 뒤를 딱 돌아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비파형동검도 딱 돌아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비파형동검에는 메이드 인 시베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시베리아 쪽에서 수입된 거야. 그러면 세형동검 뒤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적혀 있나요? 에이, 정말 적혀 있다는 게 아니고 비파형동검은 들여온 거라면 세형동검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세형동검을 만들었던 틀, 거푸집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형동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초기철기 시대의 사회 모습은 바로 한독청이에요. 한독청이 뭐냐면 한반도 내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한반도 내에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동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선생님 근데 조금 이상해요. 아까 뭐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전근대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 초기철기 시대부터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교류 증거가 있어요.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증거물이 있냐면 명나라 칼 모양 동전인 명도전, 중국 동전이에요. 또 있고요. 그리고 붓도 있어요. 선생님 왜 중국과 교류 증거예요? 붓을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아,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근데 당시에는 붓을 그림 그리는 용도보다 그쵸, 한자 사용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과 교류 증거죠. 그리고 신앙 부분은 뭐 특별한 필기는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된 형태, 그리고 점점 발전해 가면서 나중에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청동기, 초기철기, 지난 시간에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제 첫 시간이라 조금 천천히 나가기도 했는데, 근데 좀 교과서가 좀 압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까지 나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많은 유물들을 봤는데 이 유물들의 사진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사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의 사진들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석기 유물, 제일 대표적인 거 무엇을 배웠죠? 짱돌? 아니죠. 바로 주먹도끼죠. 그 주먹도끼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그래서 딱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런 그립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뭐 배웠나요? 구석기 후기로 가면서 무슨 도구들이 나타났다? 이음 도구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구석기 후기에 나타난 쓴배찌르개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석기가 되면서 이제 구석기 때 뗀석기가 아니고 무슨 석기? 갈아서 만드는 간석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간석기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갈돌, 갈판. 아까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좀 뾰족뾰족 울퉁불퉁한 느낌이었다면 신석기의 유물인 간석기는 좀 맨질맨질한 그런 느낌이죠. 선생님 근데 수많은 돌덩어리를 그걸 다 기억해야 되나요? 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느낌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사진, 여기 갈돌, 갈판과 그리고 주먹도끼를 이렇게 딱 그림에서 상상력으로 떼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얼굴에 이렇게 비벼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간석기 같은 경우는 좀 여드름 좀 터지고 각질 제거되고 뭐 그러겠지만 괜찮겠죠. 근데 구석기 같은 경우 얼굴에 막 부비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얼굴이 조커처럼 변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비벼왔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로 보면 됩니다. 울퉁불퉁함, 조금 매끈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신석기 유물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있다 그랬는데 뭐예요? 바로 빗살무늬톡이죠. 그래서 이렇게 칙칙칙칙칙,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빗살 무늬가 있고, 그리고 뾰족해. 왜 뾰족하다 그랬어요? 그쵸, 박아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토기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음식을 저장한다, 농경의 시작,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청동기를 배웠죠. 청동기 하면 떠오르는 유물 뭐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 발달했었던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동기 시대 농기구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또 청동이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는데 돌로 만들었죠. 반달돌칼.
반달 모양의 돌칼이죠. 여기 구멍에 손가락을 넣는 게 아니고 지푸라기나 이런 걸 넣어서 마찰력을 높여서 이제 벼를 베는 데 사용했던 그런 도구, 곡식의 이삭을 추수할 때 사용했던 그런 농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우리 청동기 시대에 뭐가 발생했다 그랬죠? 계급이 발생했다. 계급 발생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 고인돌이었잖아요. 그 고인돌은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인돌 웅장하죠.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로 되면서 초기철기는 다른 말로 뭐다? 후기 청동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발달했다 그랬죠? 우리 다 설명했는데 한반도 내에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했죠.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형 동검이에요. 그래서 이 세형 동검 거푸집 이걸 만든 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면서 한반도 내에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가 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나타나게 되죠. 중국과 교류 증거, 중국 화폐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칼 모양의 동전, 명도전 이렇게까지 보면 그래도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살펴봤었던 많은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강의 어땠나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별로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죠? 네, 우리 배운 내용들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다 배웠을 거니까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